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7시간의 열쇠를 쥔 것으로 지목된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네, 5차 청문회 쟁점이 된 내용들, 또 주요 발언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성우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중계가 되다 보니까 두 분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보셨을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그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헌재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실의 팩트 확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촛불 민심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맹탕 청문회라고도 할 수가 있고 특히 증인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이제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법으로 정해놓은 국정조사의 본래적인 어떤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법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김관옥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이 왜 청문회를 나왔는지 좀 굉장히 답답함을, 국민적인 어떤 답답증이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청문회 아니었나. 그만큼 이제 사실상 특위위원들도 날카롭게 창을 갈아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모르쇠로 계속 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위위원들이 잘못된 연도수를 얘기할 때 오히려 고쳐줍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 국조를 운영하는 그 굉장히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직무유기 부분은 일정 부분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가장 처벌 수위가 이제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무능을 택한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몰랐다. 사실은 이 최순실이라든가 미르 문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는 어떤 직무유기를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직무유기가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든가 정보원,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 개인의 무능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정원, 경찰, 검찰이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석수 전 검찰관이 미르 이 상황을 수사할 때, 내사하기 시작했을 때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건 우리 기본적인 어떤 정보망이 완전히 와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덧붙여서 좀 아쉬운 것이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나와서 지금 불출석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동원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이것은 오히려 보여주기식 아닌가.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도 똑같은 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 낭비고 전파 낭비고 이렇게 해서 많은 전파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청문위원이 되면 정말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대표 주자들 아닙니까? 이러면 과거에 처음에 청문회했던 때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은 물론 조금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팩트를 놓고 신문을 놓고 하는 것처럼 이런 청문회가 되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 또 직무유기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최순실, 차은택 모두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직무유기를 또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나중에 검찰이라든가 재판 중에 이것이 밝혀져야만이 이것이 형으로 확정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만났다고 하면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대는 것이 청문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나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말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답변하는 태도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결국엔 태도 문제 가지고 지적받긴 했는데요. 왜 이렇게 뻣뻣할까? 보는 분들도 아마 좀 의아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만하고 사실은 뭐 그런 것들 보이는데 네. 국민들 보기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 김성태 위원장이 우병우 증인 자세를 좀 바르게 하라. 뭐 이거 지적할 받을 정도로 사실 그런 행태를 보인 건데 예. 이거는 좀 안에 깔린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특위위원과의 어떤 신경전 속에서 예. 내가 순순히 고분고분히 답변하지 않겠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나를 뭐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아닌가. 그런데 네.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사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이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건 어느 정도 의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를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보는 입장에서 양쪽 다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네. 대답하는 것이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지를 해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예. 또 청문위원들이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전후 좌우 네. 맥락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오히려 창이 아니고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네. 무딘 창으로 일단은 우병우 수석을 찌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제 위원들도 계속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46일 동안 왜 나오지 않았느냐 계속 이제 질문했는데 그럼 그 46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자리에 나오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며칠 전에도 우리가 창문에 서 있었던 거 아들과 뭐 보도가 다른 됐죠, 어떤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10시간 넘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보면 특위위원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는지 예. 그 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거의 방패를 온몸에 전신에 두르고 나왔는데 예. 칼을 갈고 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물적 증거를 내세우면서 몰아세워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으니까 감정풀이 차원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예리하게 예.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특위위원들이 서로 협력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 전략을 짜가지고 뭔가 이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여러 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어떤 직무유기부터 예. 직권남용까지 그리고 이제 장모의 거 뭐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개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두 개 딱 집어가지고 모든 특위위원들이 사실상 몰아서 예.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하면 될 텐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수도 준비를 없이 잘했다.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병우 전 수석이요 이번 청문회를 오히려 좀 잘 활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자를 째려본 것 그리고 검찰 조사 때 팔짱을 꼈던 이유를 본인이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청문회의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인성 테스트장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문위원들은 과거에 노무현 전 의원이 청문회 스타가 됐듯이 한 건지 호통치고 예. 큰 소리치고 인격 무시하고 이런 것은 그 의원이 청문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일정 정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기자를 보고 짤해본 것은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찍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청문회의 핵심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본질은 아니었다.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은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팔짱 낀 이유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유기 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한 어떤 팩트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시를 해서 없던 자료를 제시해서 더 이상 변명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 아닙니까? 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뭐 주변적인 사사로운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 사생활 같은 것도 계속 물어보는 그런 경향도 있고 예. 그것은 뭐 국민들이 어떤 호기심에서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쉬운 점이 적지 않은 일단 청문회의 상황이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 나왔을 때처럼 김기춘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뭐 우병우 청문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주목을 받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말을 좀 바꿔가지고 위원들 사이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요거는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이제 의무동이 아닌
관저에서 멀리 떨어진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발언과 다른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이 좀 달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혁 대위가 얘기했던 지금 인터뷰 미국에서 이제 자청을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자청을 해서 인터뷰할 때는 의무동에 있었다. 예. 근데 여기 와서는 지금 의무실에 있었다. 거리가 예. 상당히 먼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 동선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예. 근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제 현역 군인입니다. 예. 군인이 뭔가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상 지휘 체계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인터뷰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다. 혼자 그렇죠. 내가 아니 하겠다. 결국엔 네. 군인이라는 것은 예, 예. 명령에 의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서의 기자회견도 사실상 상당 부분 준비해서 한 건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의무동이었다가 지금 의무실로 바뀌는 것은 네.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꺼림직함이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뭐 요소. 본인은 의무동, 의무실 통칭한다. 같이 그렇죠.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바꾼 것이 이제 의무실, 의무동을 또 예, 예. 같이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이해운 의원이 뭐 예.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위증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꺼림직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예. 근데 어쨌든 요번에 바꾸는 그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7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혜옥 대위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사실은 문제를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웠다.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영선 의원이 추가 보충 질의를 하면서 예, 예. 출입 경비실이죠. 경비실에서 출입자 명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입자 명부를 제출하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것을 제출을 하면 예. 그것을 보면 또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또 이번 청문회에서 신보라 조혁 대위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국방부 기무사의 지시로 입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도 많아요. 그 뭐 의혹이기 때문에 이제 의혹에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떤 기관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우병우 수석도 자기 아들하고 변호인하고 서로 입맞춤 연습, 리허설도 하지 않습니까? 군도 마찬가지로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팩트는 조옥대라든가 신보라 그때 지금 이제 예비역이죠. 그래서 예. 이제 사보 읽고 나왔는데 이분들이 알지만 그 전후 맥락이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그 주변적 처리는 그 위에 상급 부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입맞추다기보다도 어떤 서로의 어떤 그 기관으로서의 그런 책임성 네. 그런 걸로 같이 한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TV를 딱 켜신 분들은 이거 왜 시작을 안 하고 본인들끼리 자꾸 뭐 싸우고 이런 생각을 드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이제 거취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일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본질로 파고들어야 될 시간이 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그것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위증 의혹, 위증 교사죠. 예, 예. 의혹.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밝혀야 되는데 사실 이 금쪽 같은 이 시간에다가 그거를 하려 하니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는 예. 뭐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뭐 조혜옥 대위라든가 이 사람들이 한 시간을 넘게 그냥 박쥐가 되는 거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이 답답함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거를 사실 사전에 간사들이 서로 만나서 위원장과 만나서 이 부분은 다른 날짜를 정해서 제대로 이제 청문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보낸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이 신문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답답하게 만드는 오히려 시간을 이제 허비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신문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을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예. 특위가 굉장히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전에 정리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간사가 예, 예. 사실은 뭐 이 간사 본인 스스로가 위증 교사 의혹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자리에서 그 국민들이 보는 데에서 뭔가를 이제 본인의 어떤 의혹 문제를 해명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을 본인 겁니다.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아니 본인이 그 의혹이고 정말로 안 했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것은 여야정 협의체라는 말도 요즘 많이 하는데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야정 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또 그 의원 개개인의 어떤 존재감 부각이라든가 그래서 이 청문회에 들어서기 위해서도 상당히 당내에서 로비가 치열했을 겁니다. 예. 여기에는 일단 언론에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는 것 말고는 다 TV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퇴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또 위증 교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또 한 명이죠. 고영태 증인의 또 위증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참고인 박헌영 씨가 밝혔어요. 네, 박헌영 씨가요. 이 위증 모의 의혹 풀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물증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결국에 이제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네. 뭐 고영태 거다, 뭐 최순실 거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건 뭐 그게 소유가 누구 거건 그 안에 들여다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 이것의 내용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계속 이것에 시간을 보내는 거는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미 최순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녹취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거 저쪽이 훔쳐간 걸로 해서 네. 몰아붙여야 돼. 예. 뭐 상당 부분 뭐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걸 네네. 자꾸 이렇게 다시 얘기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좀 흐리려는 그런 부분이 흐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태블릿 PC는 예. 정말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국과수에 지금 검정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국정농단이 되냐 안 되냐, 예. 인정되냐 안 되냐 현재에서 이것이 태블릿 PC라는 건데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이걸 가지고 정말 자기 걸로 썼다면 국정농단이 대통령이 확실히 개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순실 씨 것도 아니고 고영태 것도 아니고 전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행정을 했던 누구 거라고 밝혀진다면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청와대에서 내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면 내가 네. 연설문도 하고 대통령 일정도 하고 그래서 이걸 그쪽에 가서 놓으면은 이것이 예. 최순실 거로 갑자기 둔갑이 돼버리면 이건 최순실 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여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인데 예. 과연 이것을 국가수에 가서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누구 것인지 밝혀질 수 있을지 이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국정농단 부분은 대통령에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규명했어요. 제주도에 갔었고 독일에 갔었고 그때 받았던 이메일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검찰이 규명된 얘기인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청문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거론하면서 제3, 제4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인데 예. 이건 곧 뭐 특검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참고인 증인 아무튼 여러 의혹들 또 서로 말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본인이 위증했다, 뭐 누가 위증했다 아니다, 저 사람이 위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보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게다가 이번 5차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우 전 수석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밤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밤에는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증인들이 예. 체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집중력이 네, 흐려지니까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물증 같은 거를 좀 많이 가져와서 예. 몰아붙일 때 이제 예컨대 이제 김기춘 당시 증인이 그랬던 거죠. 그때도 밤에 그랬죠. 그렇죠. 예. 저녁 때 이맘때쯤에서 이제 이 박영선 의원이 물증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 확 무너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처럼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조건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사실은 특위위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해야죠.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이제 두 분도 좀 날이 무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살짝 해주셨는데 본인들은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뭐 불끈 신발끈을 동여맬지도 모르시고 자 저희가 그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5번째까지.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가 26일에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해서 최순실 씨가 나와서 답변을 하면 되겠지만 네. 또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다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것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인 강제를 해서 강제구인법이라든가 재판받는 피고인도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는 부르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없는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재판을 받고 있고 불리한데
나가서 여론재판이라든가 국민들한테 내 부끄러운 얼굴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혹시 심경의 변화를 또 발생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본인이 주범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예. 반대로 이제 뭐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예.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저도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네네.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국정조사법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이유를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은 뭐 안 나온다 그러면 강제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한 국회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미래에도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런 사례들을 들어서 사실 국정조사법을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국정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탄핵과 정치권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에 공개 심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보셨습니까? 네. 네, 뭐 TV로 재판관들이 앉을 때까지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네. 끝나고 나니까 또 뭐 국회 소추위원하고 대통령 탄핵 대책 변호인단하고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거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좋다. 서로 뭐 죽여라 살려라 그러는 것보다도 훨씬 보기 좋았는데 네네. 지금 이제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기를 또 뭐 일주일 뒤에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비기를 통해서 하면 오늘 분위기로 보면 헌재에서 이것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보이지만 일단 어떤 이제 13가지의 안건을 이제 들어가다 보면 예. 그때 이제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 1차 준비기일이 오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월호 사건은 7시간을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지금 규명을 해라. 네. 오히려 이제 헌재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13가지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거를 5가지 카테고리로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선 조직에서 주권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가 위반됐느냐의 여부, 예.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이제 언론 자유 침해 여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수수법의 저촉, 뭐 네. 이건 형사법에 관련 이렇게 5가지로 묶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헌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속도를 좀 내겠다. 그리고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 52개의 증거물을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의하에 한 겁니다. 그리고 28명의 이제 증인들을 이제 같이 뭐 이 양쪽에 다 합의하에 이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헌재가 뭐 직접 쟁점 정리에 좀 팔을 걷어붙인 분위기인데 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오늘 전국 분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